자, 여기 통합 5부터 우리가 하는 이유는 패턴이 비슷하지. 대화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어디로 설득하는 글로 갈 거예요. 근데 글의 유형이 조금 다르네. 글의 유형이 좀 다르지. 어떤 글과 어떤 글. 아까는 감상문이었는데 지금은 설득하는 글이에요. 설득하는 걸로 뭐 논설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요 대화도 학생 1, 2, 3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토의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의의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보고, 이번에는 문제 먼저 풀고 나를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3 안 하고 뭐예요? 지금 요 패턴이 비슷해서 대화에서 다음 글로 연결되는 거. 물론 통합 3도 비슷해. 다른 건 없어. 자, 그러면은 자 문제부터 빨리 한번 빡쓱 볼까?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가에 걸려 있는 문제인지. 화법과정문은요 좀 명확하게 문제가 나뉘어요. 우리 독서 같은 경우는 가, 나, 지문 이렇게 쓰면 가 읽고 나까지 읽은 다음에 막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또 문학 같은 경우도 가, 나, 작품 다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화법과정문은 조금 달라. 그럼 가 1번 문제 풀 수 있겠네. 가 읽고. 그리고 2번 문제는 어때? 풀 수 있네. 그치? 2번 문제 바로 풀 거고. 그리고 3번 같은 패턴이 아까 얘기했던 거지. 가의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요 패턴 이제 읽히지? 그리고 넘어가서 4번은 장문 맥락이고요. 그리고 요거 고쳐쓰기 위한 방안이네요. 5번 문제 어렵겠다. 왜 어려울까? 5번 문제를 제가 보고 왜 어렵다라고 얘기했을까? 다 고쳤어요. 그렇지. 이거 여러분들 고쳐쓰기에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화작이 싫어서 우리 엄매가 싫어서 화작을 했건만. 아이고. 그래서 고쳐쓰기 방법은요. 아까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조건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건에 맞춰서 고쳐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법적 내용을 동원해서 고쳐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화에서 우리 무슨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떤 것들이 이 대화의 안건이 되는지 혹은 대화의 중심 내용인지를 볼게요. 자, 우리 동아리에서 제작한 참여형 지도인 주변 안전지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 오늘은 학생들이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어. 그럼 여기서 주제.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 대화의 안건, 토의 안건인 거죠. 자, 맞아. 요런 표지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요. 왜? 동의해 줬잖아. 그치? 그럼 이 학생 2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학교 누리집에, 야, 누리집이 뭐니? 홈페이지. 홈페이지지. 홈페이지를 순화한 우리 고유어로 순화한 거예요. 누리라는 단어가 뭐야? 누리. 누리다. 누리다? 누리. 온누리. 온누리 할 때 그 누리인데. 옛날에 새누리당 이런 것도 있었는데. 누리란 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이 담긴 집, 홈페이지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온 세상과 연결이 되잖아. 알겠지? 누리집은 그 온 세상과 연결되는 인터넷 이걸 얘기하기도 해요. 홈페이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자, 누리집의 지도를 배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여전히 낮더라. 참여형 지도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직접 정보를 올려서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잖아. 자, 참여형 지도에 대한 뭘 얘기해주고 있어? 특징 얘기하고 있지. 네. 특징 되게 빡세다. 왜 빡세다고 했을까? 한 명이 정보 올려야 돼. 그러면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인데 관심을 보여주는 건 문제가 있어. 자, 동의하고 있죠. 문제가 있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추가되는 내용이 뭐예요? 참여형 지도의 특징. 한 명이 다 정보를 올려야 된다고요. 자, 나도 동의해. 소도 아이. 아닌가? 자,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취지라는 단어가 이게 목적인 거지. 그래, 그 지도인데 많은 학생이 지도 업데이트에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여기까지 동의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잠깐 끊을게요. 왜 끊었을까? 말이 바뀌었어. 그래, 말이 바뀌었어. 뒤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 원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앞부분은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은 의견이지? 그치? 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말이 어렵니? 문제 상황 인식 공유. 뭐에 대한 문제 상황? 안전지도, 차별, 율, 저조. 자, 그럼 이런 인식이 공유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 단락은 무슨 단락으로 이제 끊겨요? 원인. 그럼 각각의 원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원인들 한번 내용 찾아봅시다. 자, 나도 학생들이 참여형 지도에서 뭐라고? 아니야? 잘 모르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 학생 3은 잘 모르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조사해보니 야,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 항상 직접 발로 뛰는 친구들. 학생들은 게시물의 제목만 보고 결과를 게시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 맞아. 참여형 지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자, 이 발화는요, 또 중요한 게 앞에 있는 학생 3의 발화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부연해 주는 거죠. 부연해 주는 거지. 그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라는 표지는 무슨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담화 표지일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다른 내용들이 열거되고 나열되는 거겠지. 지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지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게 얼마나 유용한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대. 추가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지금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 1에 대한 얘기, 너희 둘 다 학생들이 참여형 지도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했는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학생 1이 학생 2와 학생 3에 대한 말을 어떻게 받아쳐주고 있는 느낌입니까? 정리해주고 있죠. 요약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 아까 얘기했던 재진술, 재확인, 이게 여기 부분이에요. 너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정리해주고 있다. 학생 2와 학생 3에 대한 얘기를 요약해주고 있다. 요새는 이제 요새 화법 문제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사라진 지는 오래됐는데, 요런 혹은 토의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요, 이 토의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한 6년 전, 5년 전 문제에서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요. 나중에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회자의 역할은요, 지금 학생들의 대화에서는 꼭 사회자가 필요한 경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회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런 사회자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는 느낌이야? 그렇지. 학생 1이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도 해줬고, 앞부분에서. 그리고 정리도 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다 사회자가 해주는 그런 행동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A 부분으로 나오는 요 부분에서 또 끊어주면 되겠지. 원인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인은 뭐예요? 참여형 지도 잘 몰라. 가치 잘 몰라. 그리고 관심이 없어. 이게 원인이잖아. 주된 원인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내용 단락은 어떻게 연결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전형적인 토의 패턴이죠. 그럼 학생 3에 대한 의견. 나는 참여형 지도가 무엇인지 요 의도에 대해서 알리고 정보 공유하라고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글을 쓰고 싶어. 어디에다 쓰고 싶대요? 근데 학교 소식지에 투고하고 싶어. 얘들아, 투고라는 단어가 뭐니? 투고. 올리다, 투, 던지다, 고. 올리는 거, 알리는 거.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학생 3의 이 발화에서 우리 나중에 연결하겠지만
장문의 연결고리가 지금 나왔어요. 장문과의 연결고리. 자, 장문 상황에서 우리 4가지 단계 혹은 5가지 단계 뭐라고 했니?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러면은 자, 계획하기 내용이 여기 나오지 않았니? 빨리 읽어봐. 계획하기 내용. 그치, 계획하기 내용에서 자, 계획하기 내용에서 우리 장문으로 연결 지어야 되는 고리가 하나 생겼어. 그럼 계획하기 부분에선 쓰기 맥락 4가지를 고려하고 있어. 4가지 뭐였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빨리 체크해볼까? 주제. 주제. 지도에 관심. 그치, 지도, 의도 알리고 참여. 목적, 설득. 매체, 학교, 소식지. 독자, 학생들. 학생들.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계획하기 부분, 거기랑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문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 뒷문장, 제가 길게 칠게요. 자, 요 문장을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 요 문장 우리 요 문장의 뭐라고 의미를 부여해 볼래? 이렇게 글을 쓴 거에 대한 장문 이유? 기대 효과. 기대되는 효과. 이렇게 글을 쓴다면 학생들이 문제 파악하고 이해하고 도움도 얻고 지도에 관심 보이지 않을까? 기대되는 효과. 기대 효과. 자, 학생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학생이가 받아들여지는 요 2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매체는 나와 생각이 다르네.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 근데 되게 얘는 예의 바른 애다. 왜 소식지를 선택한 거야?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야, 그 소식 누가 본다고 이렇게 비난 안 했지. 너 왜 자꾸 이렇게 고전적으로 가? SNS에 올리면 되잖아. 자, 그럼 학생 3의 이유. 학교 소식지는 발간되면 모든 학생에게 한 부씩 가잖아. 그리고 우리 지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선택했어. 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학생 1이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학생 2가 물어봤는데 학생 1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학교 소식지가 모든 학생에 배포된 점이 이용한 거구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자, 누구의 편을 들어줬어요? 학생 학생 2라고? 학생 3에 대한 얘기를 들어준 거죠. 학생 3에 대한 동의 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럼 학생 3에 대한 동의 표시를 해줬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순순히 물러날 학생 2인지 아니면 끝까지 발악할 학생 2인지를 찾아줘야 돼. 자, 하지만 나는 학교 소식지가 모든 학생에 배포된다고 해서 학생이 글을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 누리집에 다시 한번 글을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학생이가 어떻게 했어?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요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학생이는 끝까지 발악하고 있네.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학생 3이 네 의견이 맞아 이랬는지 한번 또 볼까? 하지만 되게 많이 싸운다 얘네들. 학교 누리집을 통해 지도를 배포하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았어. 결국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 아닐까? 또 동의 안 하고 있죠. 좋은 방법인데? 자, 그랬던 건 맞아. 이거 무슨 말이니? 그랬던 건 맞아.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의. 그치? 일부 동의. 그럼 일부 동의하고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하자 했는지 한번 봐봐. 하지만 아니네. 나는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잠깐만,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 학생이는 어디에 쓰자고 했다고? 누리집. 응? 누리집.
그렇지. 학생이 누리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서로 계속 반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다가 항상 그래서 써주는 습관. 학생 사문 어디에 쓰자고 했어? 응? 토식지. 알겠지? 한 번 더 체크해주면서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생각이 변하면 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여지도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유용한 점을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싶어. 우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우리마을 개발 활성 지도를 사례로 제시하면 학생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사례 제시까지 했네요. 추가적으로. 야, 좀 길게 얘기했다. 그럼 이게 먹혀 들어갔을까? 학생이가? 먹혀 들어갔을까? 이제 그 다음 문. 너희들 다 글을 써서 학생을 설득하자는 의견인데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학생의 일은 그러면은 그래 설득하자. 글을 써서 설득을 하자. 그런데 소통할 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니 자 먼저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걸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뭐야 결정했어 안 했어? 안 했네요. 뭐부터 쓰자? 초고부터 쓰자.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초고를 써볼게.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어? 뒤에서는 싸우기만 했잖아. 그렇지. 참여형 지도에 대해서 뭐 하자고? 설명해주세요. 요거 알리고 설득하는 걸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걸. 그쵸? 또 여기도 있네. 학생이가 좀 얘기했던 거. 요런 것들도 좀 사례로 제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개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먼저 풀자고요? 1번, 2번을 먼저 풀자고요. 풀어봅시다. 1번, 2번. 시간은 1분 30초. 네. 1분 지났어요. 다 풀었지? 네. 이 정도면 풀리지 뭐. 자, 1번 같은 문제는요, 학생일의 요 참여자의 태도라고 하는 문제 패턴이에요. 역할. 참여자의 태도 혹은 역할. 그래서 아까 학생일은 어떤 사회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반영되는 거고요. 너무나 친절하게 첫 번째 봐라, 두 번째 봐라, 세 번째 봐라, 네 번째 봐라, 다섯 번째 발화라고 나왔네. 발화라는 단어는 뭐예요? 발화. 대화를 하는. 그쵸. 말을 출발시키는 내용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써놓으면 되겠지. 1, 학생 1에 1, 학생 2에 2. 알겠지? 학생 3에 3, 학생 4에, 학생 1에 4, 학생 1에, 어딨어? 5.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기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장단점을 나열하나요?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단점 나왔니? 아니지. 그리고 나열했니?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네. 그 부분도 틀렸네.
그럼 다른 부분들은 아까 우리 참여자의 역할들 정리했던 내용일 거예요. 문제 상황 제시했다. 그래서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표하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화의 주제. 그리고 의견을 정리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행할 일에 대해서 to be continue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밑에 A와 B에 대한 설명, 서로 대화가 엄청 싸우고 있었던 부분이었지. 그래서 이것도 답이 4번이네. 일부 인정한 뒤 자신의 의견과 차이. 일부 인정한 부분은 뭐야? 아, 그거 내용적으로는 좋다. 그치,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는 좋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어? 그치, 매체에서 차이가 있었다 라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리면은 지문 읽고 와서 풀고 나서 다시 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초고 썼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초고에 대해서는 무슨 글의 형식이라고? 설득하는 글의 형식인 거잖아. 설득하는 글의 형식도 그러면은, 자, 문단마다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문단이 3문단밖에 없네요.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참여형 지도란 이렇게 바르면 돼요. 구성원들이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에 표시하여 함께 완성하는 지도입니다까지 뭐가 쓰였어요? 문장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 장문에서는 항상 요 글에 있어서 초고가 쓰이던 뭐 고쳐쓰기가 쓰이던 여러분들 표현법 생각하셔야 돼요. 표현법, 글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자, 이는 여러 사람과 정보 지식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므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직접 정보와 수집의 공유를 참여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기억이 하나 있네요. 요즘 많은 학생이 애용하는 우리 마을 개방 화장실 지도는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참여형 지도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넣는다고 하지 않았어? 사례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기억. 앞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는 뭘 얘기했어? 사례. 우리 사례를 든다. 영어로 뭐라고 해? For example.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사례를 들어. 자, 지금 그 지도에 표시된 개방 화장실 위치는 땡땡고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한 결과이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인 것 같죠. 이처럼 각자 파악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도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문장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다면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라고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뭐 의의를 밝혔다, 혹은 가치를 밝혔다, 장점을 이야기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문장이네요. 그럼 자, 첫 문단은요, 정의가 쓰였고요, 그리고 예시가 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참여형 지도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저희 동아리에서는요, 주변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모라는 단어가 뭐야? 도모닫지. 도모가 뭐야, 도모? 안전을 도모하다,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더라고. 위하기 위해. 야, 이거 문맥상을 봐.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뭐 또는 안전을 그치, 안전을 위하기 위해, 그 맞긴 맞대. 이것을 목표로, 혹은 이것을 혹은 잘 꾸리기 위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참여형 지도인 땡땡고, 광동고 주변 안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이나 공사 중 이런 곳, 유해시설이 있는 곳,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한 곳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표현법 하나 보이네요. 뭐뭐한 곳, 뭐뭐한 곳, 뭐뭐한 곳. 나열, 열거, 그쵸?
뭐에 대한 열거예요? 지도 안에 있는 내용, 그래, 기능, 뭐 내용과 기능. 광동구 주변 안전지도에서는 학교 주변의 위험구역들에 대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표시되어 있어 누가는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누구나 새로운 안전 정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만. 뭔 이 글을 이따위로 쓰고 있어 지금. 야, 다만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 든 사람 혹시? 너무 무서워. 여기 표시가 됐으니까 이상하다는 느낌 든 거지. 아니야? 이상한 느낌 안 들었어? 다만이란 표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다만, 단점이요. 이거는 주의하세요. 혹은 다만 이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붙이지. 근데 앞문장을 담백하게 읽어보세요. 자,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장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 문제. 항상 앞문장을 담백하게 읽고 뒷문장을 담백하게 읽어서 얘네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럼 첫 번째, 안전지도에는 정보와 사진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타임 쉬고. 자,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학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그치, 또한이라는 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이 내용들이 좀 연결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아까 다만이란 단어는 뭐야? 반대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읽을 때요, 앞문장, 뒷문장의 중심 내용들 딱 읽은 다음에 담백하게 읽은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들을요, 아까 제가 글의 조직하기 부분부터 표현하기, 고쳐쓰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응집성에 대한 문제예요. 응집성에 대한 문제. 이따 또 다시 얘기할게. 자, 이렇게 지도의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것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이상 없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그러네. 이건 기대 효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가서. 자, 광동고 주변 안전지도의 접속 방법은, 방법 안내하고 있네요. 설명과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생 게시판에서 요거 찾아 읽으세요. 광동고 학생이라면 게시물의 설명을 참고해 언제나 어디서나 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정보는 유동적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광동고 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가 보다 안전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동고 주변 안전 지도에 대한 광동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참여를 권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초고를 썼으니까 뒤에 있는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세 문제인데요. 장문이라서 조금 더 시간 드려야 돼요. 3분, 4분 정도?
답도 맞춰보세요. 앞에 적어놨으니까. 다 맞았니? 뭐야 2, 3으로 했는데 틀렸네? 자, 제가 요 화법 이제 뭐 화법과 작문을 수업을 할 때 포인트를 저는 어디다 두냐면요. 사실 뭐 이런 지문의 내용 설명하는 거 많이 하는 느낌이니 많이 안 하는 느낌이니 여러분들 느끼기에 지문 설명. 지문 설명 수능생보다 나 그래? 네. 나는 문제 관련해서만 읽고 넘어가요. 그렇죠. 네 빠르게 빠르게. 난 지문 내용 진짜 설명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저번에 9시에 끝났어요. 나는 지문 내용 설명 별로 안 해요. 지문 여러분 읽는 야 이거 내가 읽어주면 뭐해? 읽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내신 준비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내용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와 이거 무엇이냐? 근데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용에 대한 지문, 내용이면 뭐 그렇게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 중학교도 그냥 중학생들도 그냥 읽겠다. 초등학생도 잘하면 읽겠다. 안 그래? 그래서 아니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에 연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요 목적은 지금 요 하우에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바라볼 때 아 이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 내 방법으로만 풀어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맞겠지. 안 맞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 선생님 저는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와 알았지? 다른 방법으로 또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봐봐.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생이가 참여형 지도가 갖는 의미를 언급한 내용 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1문단의 참여형 지도의 완성을 필수 요소로 제시되었다 라고 얘기한 부분,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가의 내용이 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잡힌다고요? 개요로 잡힌다고 얘기를 했었지. 어떤 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 내용 조직하기에 우리 연결고리가 잡힌다고 아까 얘기했지? 아니야? 네. 또 그새 까먹었어? 아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화법과 작문의 연결고리. 알겠지? 자, 이 연결고리에서 개요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형 지도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3번의 답은 아까 몇 번이었다고? 2번으로, 근데 2번으로 한 사람이 있었지. 왜 2번으로 했니? 어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거 너무 중요할 텐데. 틀린 이유 알고 넘어가는 거. 자, 지도를 통한 정보의 유용성, 정보 공유의 유용성을 언급한 내용이 1문단에서 정보 공유를 하여 편의를 도모한 사례가 주는 시사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례가 주는 시사점, 시사점이라는 단어가 뭐니? 시사. 현재 시사점. 아니 사사네. 시사점 뭐니? 시사점. 현재 사 얘들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뭐 영화 개봉하면은 범죄도시 시사회도 하고 그러잖아. 시사 무슨 단어야? 보여주다. 그래. 편의를 도모한 사례가 주는 시사점으로 제시됐다. 여기 나왔니? 누구의 사례? 다른 학교의 사례. 그래서 편리하다. 같이.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자, 내용을 요약한 만큼 여러분들이 빨리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도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냥 3번이야? 얘기하기 귀찮구나? 알았어. 틀렸잖아 모르겠어요. 틀렸으니까 얘기 못하겠어? 야, 없어요. 그냥 내용이 없어요. 알겠지? 내용 없잖아. 제 머릿속에 지우고. 당면한 문제 상황이 어딨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게 오답인 이용 없어요. 알겠지? 넘어가세요. 아니 이게 개요짜기 문제가 요 개요짜기 문제가 진짜 오답 패턴 제일 쉽게 내는 패턴이 이거야. 없어요 패턴. 없어요. 개요를 짰는데 열심히 짰는데
실제 글에는 없어요. 알겠지? 자, 4번. 장문 맥락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장문 맥락이라는 거는요, 이 맥락이라는 파악은 글 유형이라고. 자, 글의 유형 파악하는 거. 이거 무슨 글이에요? 무슨 글이었다고 했어, 아까? 설득하는 글. 자, 그럼 설득하는 글은 뭘 갖춰야 돼? 상대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 이유를 좀 갖춰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까지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자. 아까 이 문단에서 여기도 한번 보자. 위험 구역들과 정보를 직접 조사함으로 밝혔으므로 어디 조사했어요 라고 얘기했지. 필자는 누구니? 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 필자 쓴 사람 글쓴이를 얘기하지. 글쓴이가 학교 안점에 관심이 있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이 문단에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했으므로 명시했으므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한 과정을 성찰하는 유형이 그름을 알 수 있다.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성찰하는 글은 우리 어떤 글의 유형에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삶을 성찰하는 글 언제 써야 돼? 일기. 그래, SNS에 쓰지 말고 일기에다 써. 항상 SNS에다 어디다가 막 자기 성찰하는 글 쓰고 있어. 자, 이거 일기잖아. 그럼 이거 일기 유형이니?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거는 이 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글의 유형,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쓰기 맥락,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아, 미안해, 쓰기 맥락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장문 상황.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목적, 유형, 목적, 그리고 독자, 매체 이런 거 다 고려하라는 거고.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유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2번에 여기가 X. 넘어갑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을 고쳐쓰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답은 3번. 아까 또한 요거 찾았잖아. 그치? 고쳐쓰기 했잖아. 그럼 나머지를 고쳐 써보자. 이상 있는지 없는지. 1번. 그러나를 넣으면 안 되죠? 네. 뭘 넣을 건데? 네. 뭘 넣을 건데, 그래서? 기. 야,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예시. 예를 들어, 뭐라 그러냐. 유용이란 단어랑 아까 애용한다, 애용이랑 유용이랑 차이 알고 있니? 애용은 고양이 부분 아니에요? 이야옹이거든. 야, 애용이 뭐야, 애용? 애정에서 사용하는 애정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유용하다라는 거는요? 유주풀. 그쵸. 그럼 유용한으로 바꿔야 되겠어? 아니,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간에 호응이 적절하지 않는데, 호응이라는 거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 하나 꼭 체크해 놓으세요. 얘들아, 때문이란 표현은 언제 쓰는 거니? 때문. 그치, 이건 인과관계예요. 인과. 그럼 인과관계의 그 조건들이 여기서 걸려야 되거든요. 앞에 한번 문장을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를 봐야 돼. 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 야, 요 인과가 나올 거면 무엇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인과가 나오면 적어도 앞문장과 뒷문장에 무엇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 인과가 나올 때는요, 두 문장의 어떤 관계들을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내용 없어요. 자,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가 삭제해야 되겠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통일성. 맞지 않는 건 그냥 싹 지워버려야 되거든. 근데 얘는 통일성에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를 문장에서 담백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담백하게 생각한다는 건 앞부분 읽고 얘 읽고 뒷부분 읽으라는 얘기야. 언제든지 지도에 접속하여 주변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 타임 쉬고. 그런데 학교 주변 정보는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단어 뭐야? 유동.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어때요, 내용이? 입력해야 돼. 입력해야 되는데 니들이 좀 입력 좀 해라 좀. 어때? 연결고리 잘 잡히죠? 연결이 잘 되죠? 잘 되죠? 자, 항상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읽어줄 때는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문제, 항상 이렇게 접속사, 접속표현, 연결관계 드러내는 것들은 응집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응집성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문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푸는 방법 얘기해줬죠. 앞문장과 뒷문장에 이 부분에 뭐 들어갈까라고 하는 문제들은 앞문장 읽고 한 박자 쉬고 뒷문장 읽은 다음에 둘의 관계 파악. 꼭 쉬어야 돼. 안 쉬면은 힘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미안해. 지금 이제 이걸 납치를 하시네. 3번 잠깐 쉬었다 9시부터 우리 통합 3번 하고 합시다.